나이가 들면서 걷기가 정말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65세가 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주된 방법으로 걷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형태의 움직임이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걷기에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이거나 관절에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실제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대체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이동성,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또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동과 노화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거나 유연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히 더 즐거운 운동 루틴을 찾고 있다면 이 5가지 옵션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수중 운동.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걷기에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는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든 수중 에어로빅이든 아니면 단순히 수영장을 걷는 것이든 이러한 활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운동 효과를 줍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몸이 지지되어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엉덩이, 무릎, 허리 하부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장거리를 걷고 난 후 뻣뻣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몸이 바라던 것일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외에도 수중 운동은 근육 강화, 심장 건강 개선, 유연성 향상에 동시에 뛰어납니다. 각 걸음마다 다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콘크리트나 포장도로 위를 걷는 것과 달리 물은 모든 움직임을 완화합니다. 즉, 과사용 부상 걱정 없이 체력을 늘리고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에 자신이 없더라도 걱정 마세요. 허리 깊이의 물에서 제자리 걸음, 다리 들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걷기가 목표로 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물은 낙상 위험 없이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을 강화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영장에서는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환경에서 균형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잃더라도 단단한 표면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의 저항이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경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나 단순히 이동성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에게 수중 치료를 종종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72세 은퇴 후 긴 산책을 즐겼지만 무릎에 지속적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박서준 씨를 보세요. 그는 주 2회 수중 에어로빅으로 전환했고 몇 달 만에 유연성과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 더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지역체육관이든 주민센터든 심지어 집 마당이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중 운동을 주간 루틴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단단한 표면에서의 일반적인 걷기와 비교했을 때 몸이 얼마나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단 20, 30분만 투자해도 움직임과 느낌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 해가 지나면서 강하고 능력 있으며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근력 운동은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형태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주로 하체를 목표로 하는 걷기와 달리 근력 운동은 다양한 근육 그룹을 활성화하여 노화 관련 근육 감소와 싸우고
전반적인 신체적 강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체육관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저항밴드 운동이나 맨몸 운동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잃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근력 손실은 가방을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잃어버린 근육을 재건할 수 없지만 저항 운동은 가능합니다. 스쿼트, 다리 들기 또는 저항 밴드를 사용하는 운동과 같은 움직임을 통해 큰 근육 그룹을 운동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을 수 있는 근력을 보존하고 심지어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개선, 낙상 감소, 그리고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근력 운동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어 골절 및 골다공증 가능성을 낮춥니다. 뼈 강도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거나 의사에게 뼈가 얇아지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이를 상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어 더 격렬한 운동에 비해 더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김지영 씨를 생각해 보세요. 68세인 그녀는 열정적인 워커였지만 이전처럼 균형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몇 번 가벼운 근력 운동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다리 올리기와 작은 손 아령을 사용한 부드러운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녀는 명확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더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세가 개선되었고 하루 동안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항 운동이 처음이라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3번 가벼운 근력 운동을 몇 분만 해도 근육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 저항 밴드를 사용하거나 의자 스쿼트를 하든 이러한 활동은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 이동성 및 자신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답원을 입력하여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은 여러분만을 위한 유익하고 격려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번째, 태극권 또는 기공. 종종 간과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태극권과 기공은 걷기의 최고의 대안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련은 유연성, 협응력 및 균형을 향상시키는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깊은 이완함을 가져옵니다. 주로 다리를 사용하는 걷기와 달리 이러한 수련은 전신을 사용하여 근력, 안정성 및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관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불편함 없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이점 중에서 태극권은 특히 균형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낙상은 심각한 우려사항이 되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당신을 안정시키는 작은 근육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태극권은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을 요구함으로써 그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정성 개선, 미끄러짐 감소, 그리고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더 큰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신체적인 이점 외에도 태극권은 정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수련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맑고 집중하며 불안감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흐르는 듯한 움직임은 깊고 조절된 호흡을 장려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 태극권을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는 가장 유익한 운동 중 하나로 확인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이준호 씨를 보세요. 그는 걷는 동안 뻣뻣함과 가끔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모이는 근처 태극권 그룹에 참여한 후 그는 유연성과 협응력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몸과 더 조화롭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태극권과 기공의 가장 좋은 점은 그 단순함입니다. 장비가 필요 없으며 거의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든 야외에서든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든 말이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기분과 움직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근처의 초보자 수업에 참여하거나 기본적인 온라인 세션을 따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규칙적인 수련은 신체적인 이동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 감각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이클링, 고정식 또는 리컨번트 자전거, 걷기보다 관절의 부담이 적지만 여전히 훌륭한 심폐 운동을 제공하는 저충격 운동 방법을 찾고 있다면 특히 고정식 또는 리컨번트 자전거에서의 사이클링은 환상적인 선택입니다. 때때로 무릎, 엉덩이 또는 허리 하부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걷기와 달리 사이클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를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너스가 있습니다. 집을 나설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이클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관절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신 하체 운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포장도로 위를 걸을 때 관절은 각 걸음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을 할 때는 체중이 안장으로 지지되어 무릎과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장시간 걷고 난 후 불편함이나 뻣뻣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사이클링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체력 및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유산소 활동으로서 사이클링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사이클링을 스마트한 운동으로 추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박수를 높입니다.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이클링은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이클링은 심장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 강화에도 뛰어납니다. 걷기는 하체를 활성화하지만 사이클링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같은 근육을 목표로 하여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근육 활동은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좌석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노화 관련 근육 감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의 김정숙 씨를 보세요. 그녀는 항상 아침 산책을 즐겼지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정식 자전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10분씩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릎 불편감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더 활력이 넘치고 신체적으로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사이클링은 그녀에게 통증 없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했고 몸이 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이클링의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체력 수준에 맞춰 조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걱정된다면 리컨번트 자전거는 등받이를 제공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저항을 늘리는 것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타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울퉁불퉁한 표면과 주변 교통에 주의하세요.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4번을 입력하여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벨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의자 요가 또는 스트레칭 루틴. 매우 효과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걷기에 대한은 의자 요가 또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걷기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유연성, 올바른 자세 또는 뻣뻣함 감소를 지원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집니다. 반면에 의자 요가와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거실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진 장비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의자 요가의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몸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거슬릴 수 있는 고충격 활동과 달리 의자 요가는 규칙적인 움직임에 신체적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루틴에 느리고 의식적인 스트레칭을 포함함으로써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고 근육 경직을 완화하며 허리 통증이나 뻣뻣한 관절과 같은 흔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밀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없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저하되는 신체 능력 중 하나이므로 스트레칭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신발끈 묶기나 머리 위로 손 뻗기 같은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늘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이 민첩하고 반응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구부릴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자 요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자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수년간 앉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움직인 후 구부정하거나 불균형한 자세로 고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만성 통증, 근육 긴장 및 균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자 요가는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척추 움직임을 장려하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똑바로 앉고 설 수 있도록 합니다. 75세의 김현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침 뻣뻣함과 하루 종일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루틴의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을 단 10분만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척추 비틀기, 부드러운 어깨 돌리기, 그리고 조절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유연해지고 긴장이 풀렸으며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스케줄에도 쉽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체력 수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목 돌리기, 앉아서 하는 옆구리 스트레칭, 발목 굴곡 같은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진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몸에 필요한 관리와 움직임을 부드럽고 즐거운 방식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인 이동성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걷기의 5가지 훌륭한 대안을 살펴보았으니 몇 가지 마무리 생각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옵션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도해 본 것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루틴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걷기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수중운동, 저항운동, 태극권, 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 요가와 같은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편안하고 보람 있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움직임을 선택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 완화, 균형 강화 또는 단순히 다시 활동적인 상태를 즐기는 것이 목표든 이러한 대안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 루틴을 다양하게 하면 재미를 유지하고 몸의 어떤 부분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움직임의 모든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거나 또는 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힘이 넘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로 가득하다고 느끼게 하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조정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진정으로 영감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고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격려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